80년대 최고의 스타, 그리고 2년 연속 가요대상을 거머쥐었던 가수. 그랬던 그가 어느 날 부산의 한 작은 라이브 카페 무대에서요. 관객이 던진 수박 껍질을 얼굴에 맞습니다. 처자식 버리고 도망친 나쁜 놈이다. 이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말이죠.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가수 전영록 씨 그리고 그의 가족이 얽힌 한 유튜브 영상 기록입니다. 배우 이미영 씨와의 이혼, 또 세간의 오해, 그리고 16세 연하팬과의 재혼까지 정말 한 스타의 인생 롤러코스터와 그 그늘에 가려졌던 가족들의 아픔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자료를 통해서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은 어떤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는지, 그 복잡하게 얽힌 사연의 실타래를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80년대 전영록 씨의 위상, 이거부터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종이약 같은 노래들, 사실 지금 들어도 전혀 촌스럽지 않잖아요. 아, 그럼요.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아이콘이었죠. 맞습니다. 자료를 보면요. 이게 그냥 단순한 인기가 아니라 거의 하나의 현상에 가까웠어요. 1986년, 87년, 2년 연속으로 KBS 가요대상을 수상했다는 건 지금으로 치면 한 아티스트가 연말 시상식 대상을 그냥 2년 연속 싹쓸이한 것과 같은 위상이죠. 작곡가로서도 대단했고요. 네, 김지혜의 얄미운 사람, 또 양수경 씨의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같은 메가 히트곡들이 전부 그 사람 손에서 나왔으니까요. 그야말로 미다스의 손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정말 정상에 있던 사람이 한순간에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자료에서는 그 계기를 90년대 가요계의 지각변동, 그러니까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네. 음악 시장의 패러다임이 그냥 완전히 바뀐 거죠. 80년대식 발라드나 록 음악은 순식간에 구시대의 유물처럼 여겨졌고요. 전영록 씨도 이 거대한 흐름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그가 선택한 돌파구가 바로 사업이었습니다. 맞아요. 3만 개가 넘는 비디오 테이프를 수집할 정도의 영화광이었으니까 비디오 대여점 프랜차이즈 사업인 어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정말 잘 됐다고 해요. 하지만 그 성공이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90년대 후반 우리가 모두 아는 인터넷이라는 정말 거대한 파도가 덮친 거죠. 그렇죠.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비디오 대여업은 순식간에 사양산업이 됐습니다. 결국 사업은 실패했고 그는 전 재산을 잃고 말 그대로 빈털터리가 된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경제적인 문제가 부부관계의 준열을 가속화시켰고 결국 1997년에 배우 이미영 씨와 12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중의 오해가 시작되는 거죠. 이혼 직후에 전영록이 사업 망하더니 처자식까지 버리고 젊은 여자를 만나서 부산으로 도망갔다. 이 소문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 거예요.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그 수박 껍질 사건도 바로 이 소문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고요. 하지만 자료가 보여주는 진실은 그 소문하고는 180도 다릅니다. 이미영 씨가 훗날 방송에서 직접 밝힌 내용이 참 인상적인데요. 그녀는 이혼 사유가 남편의 외도나 사업 실패 때문이 아니라고 딱 선을 그었어요. 아, 그래요? 네. 살아가면 그 모든 걸 다 포용할 수 있지만 사랑이 깨졌을 때는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말했죠. 결국 이유는 단 하나, 사랑의 소멸이었던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대준이 알고 있던 처자식을 버리고 도망간 나쁜 남자라는 이 프레임은 이건 완전히 허구였다는 거네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정반대 이야기가 진실처럼 굳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유명인의 사생활을 둘러싼 가십의 속성인 거죠. 대중은 좀 더 자극적인 서사를 원하고 한번 만들어진 프레임은 좀처럼 깨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가 아이들을 버린 게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정반대요? 네, 이혼 후에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큰딸 전보람하고 더 어린 둘째 딸을 직접 데리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빚더미에 앉아서 서울에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모든 걸 잃고 딸 둘을 데리고 부산으로 내려갔다는 건데요. 이건 대중의 오해를 바로잡는 정말 중요한 사실인데 근데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어린 딸들의 시선에서 보면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빠는 생계를 위해서 밤무대에 서야 했고
아이들은 낯선 환경에서 엄마랑 떨어진 채로 적응해야 했던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비극성을 더하는 부분입니다. 전용록 씨 본인도 훗날 아이들을 내가 키웠는데도 사람들은 내가 자식을 버렸다고 비난했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했죠. 그는 두 딸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한때 가요대상을 받았던 그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작은 카페 무대에 섰던 건데 세상은 그를 손가락질한 겁니다. 아버지의 그런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어린 딸들에게는 어떤 기억으로 남았을지 참 짐작하기 어렵지 않네요. 그야말로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이었군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의 오랜 팬이었던 임주연 씨였죠. 네, 팬클럽 회장이기도 했던 그녀는 전용록 씨가 가장 빛나던 시절부터 그를 좋아했지만 정작 그에게 다가간 건 그가 돈도 명예도 모두 잃었을 때였습니다. 모든 걸 잃은 스타에게 먼저 다가가서 사랑을 고백했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두 사람은 1999년에 재혼하는데 당시 전용록 씨가 45세, 임주연 씨가 29세로 16살의 나이 차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재혼이 전용록 씨에겐 구원이었을지 몰라도 자료는 그의 딸들에게는 또 다른 혼란의 시작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맞아요. 바로 그 새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이었죠. 네, 그 나이 차이가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죠. 자료를 보니까 당시 15살이었던 딸 전보람 씨랑 새엄마 임주연 씨의 나이 차이가 불과 13살이었다고요. 13살 차이라뇨. 와, 이건 단순한 나이 차이를 넘어서 가족이라는 관계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를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엄마랑 헤어진 지 불과 2년 만에 자기보다 고작 13살 많은 여성이 새엄마라는 이름으로 집에 들어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보람 씨가 새엄마를 엄마가 아니라 언니라고 불렀다는 그 대목이 참 많은 것을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10대 사춘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었을 겁니다. 아버지를 구원해준 고마운 존재, 그리고 엄마의 자리를 차지한 낯선 존재, 그 사이에서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이 시점부터 가족의 시간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네, 재혼 후에 전용록 씨의 인생은 그야말로 완벽하게 재기에 성공합니다. 새아내와의 사이에서 아들 둘을 낳아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되찾았죠. 네, 맞아요. 지금은 전용록 TV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방송 활동도 활발히 하면서 강원도 평창에 노기하우스라는 개인 박물관 겸 카페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그야말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사건이 관련된 사람들에게 얼마나 다른 파장을 남기는지를 극명하게 보게 됩니다. 자료를 보면 전용록 씨의 재기는 철저히 개인의 성공 서사로 그려지지만 그 서사의 이면에는 전처와 딸들이 감내해야 했던 또 다른 현실이 존재했던 거죠. 한 사람의 행복이 다른 이의 불행을 담보한 건 아니겠지만 두 개의 시간은 명백히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그 다르게 흘러간 시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나요? 전용록 씨가 행복을 되찾는 동안 전처 이미영 씨의 삶은 지옥 같았다고 자료는 전합니다. 이혼 후에 극심한 우울증과 생활고에 시달렸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잃었다는 상실감이 그녀를 무너뜨렸죠. 그녀는 2003년에 미국인 교수와 재혼하면서 재기를 꿈꿨지만 그 결혼 역시 2년 만에 파경을 맞습니다. 그 두 번째 이혼 사유가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난 딸들한테 뭐든 다 해주고 싶은 그 엄마의 마음하고 그런 한국적인 정서를 이해하지 못했던 남편과의 문화적 차이 때문이었다고요. 네, 맞아요. 그녀가 애들이 오니까 다 해주고 싶었는데 그 사람 눈에는 그게 이해가 안 갔나 봐요 라고 회상하는 장면이 있었죠. 네, 그 말 한마디에 엄마로서의 죄책감, 그리움, 그리고 새로운 관계에서의 좌절감, 이게 다 담겨 있는 거죠. 이건 단순히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끝난 후에도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삶의 무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가장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던 건 결국 아이들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특히 둘째 딸 저무람 씨가 방송에서 털어놓은 고백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끔찍한 기억에 대한 이야기였죠. 네, 바로 엄마 이미영 씨의 극단적인 선택을 목격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전우람 씨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어떤 자식의 그런 상황을 보고 제정신이겠어요. 와, 엄마 대신 제가 죽고 싶었다니. 이건 정말 한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고백이네요. 그렇죠.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았을 텐데 이 사건이 모녀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자료는 분석하나요? 그 사건 이후에 전우람 씨는 처음으로 엄마가 미웠다고 말합니다. 미웠다. 하지만 그 미움의 본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게 정말 증오의 감정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차라리 나한테 화를 내고 욕을 해도 좋으니까 제발 사람만 달라는 그런 절규에 가까웠을 거예요. 아, 엄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두려움과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었던 거죠. 이 고백은 부모의 이용과 그 후유증 속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말없이 감내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가슴 아픈 대목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각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자료의 마지막 부분은 현재 이들의 관계를 보여주더군요. 큰딸 전보람 씨가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아빠는 전화 잘 안 해요. 새 가정이 있으시니까요. 그리고 뒤이어서 그래도 다 이해해요. 그건 아빠의 인생이니까요. 라고 덧붙이죠. 30이 훌쩍 넘은 딸의 그 담담한 말 속에 참 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정말 모든 걸 이해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체념일까요? 어쩌면 그 둘 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인색을 존중하지만 한편으로는 연락을 기다리는 딸의 마음이 느껴져서 더 안타깝게 들리네요. 반면에 전처 임혜영 씨는 나이가 드니 모든 게 다 용서되더라고 말합니다. 네. 세월이라는 약이 미움을 옅어지게 만든 거겠죠. 지금은 두 딸과 함께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심지어 좋은 사람 만나고 싶다면서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 모습도 보여졌고요. 아, 정말요? 네. 두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을 믿는다는 건 이건 정말 대단한 용기죠. 정말 그렇네요. 성공적으로 재기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린 아버지, 모든 것을 용서하고 새로운 사랑을 꿈꾸는 전처, 그리고 아빠의 인생을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그늘이 느껴지는 딸들, 결국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셈이네요. 오늘 우리는 한 스타와 그 가족의 수십 년에 걸친 이야기를 따라가 봤습니다. 대중의 오해 속에서 가족을 지키려 했던 한 남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입고 힘겹게 버텨온 사람들의 이야기였죠. 네. 이 가족의 사연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용서와 이해라는 단어의 무게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모든 것을 용서했다고 말하는 마음과 아빠의 인생을 이해한다고 말하는 딸의 마음 속에는 과연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 사람의 완벽한 재기가 그 그늘에 있던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떤 의미로 남게 되는 걸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만이 있을 뿐이겠죠.